안녕하세요, 그냥곤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 유튜브 초창기부터의 제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냐면 무려 12kg나 감량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었던 마음가짐, 그리고 다이어트의 꿀팁이라면 꿀팁이 되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이 찌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래는 50에서 52kg 정도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지하는 아주 평범한 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살이 갑자기 한 달 만에 10kg 정도씩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5kg가 쪘다가 7kg가 빠지고 10kg가 쪘다가 5kg가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무려 70kg 넘게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체중계를 봤었던 때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일본 여행 영상 때인데요. 제가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살이 쪘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이유는 바로바로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찐 살은 호르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즉, 갑상선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살이 찌신 분들은 제가 하는 루틴의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살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루틴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몸무게가 70kg,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 지금 몸무게는 58kg.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식습관,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습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먹을 거 다 먹었고, 야식도 먹고 싶을 때 먹었고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2kg를 감량을 했냐? 일단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두 가지 주문을 늘 걸었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 못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 남성과 여성의 기초대사량이 다르잖아요.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남성도 공깃밥 한 공기를 먹는데 저도 공깃밥 한 공기를 먹고 배불러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한 공기에 집중해서 이걸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나는 애초에 한 공기를 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쩌면 이 한 공기를 먹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 공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 공기를 먹으니까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먹으면 배가 부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걸었던 주문이 무엇이냐, 뭘 먹어도 배는 부르다 입니다. 사실 엄청 맛있는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면 배 부르죠. 근데 닭가슴살만 먹어도 배는 부르거든요. 나는 배가 부르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지 내가 진수성찬의 풍미를 즐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딱히 식욕이 그렇게 크게 샘솟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식욕이 샘솟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땐 전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 제 스스로 지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여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애초에 전제를 깔아둔 거였죠. 대신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지켰던 규칙은 첫 번째, 생야채, 생채소를 꼭 함께 곁들여 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입 터질 때 그릭 요거트로 잠재우기. 요거 두 개는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생채소를 식사랑 같이 먹다 보면 배가 서서히 불러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파프리카에다 그릭 요거트를 안에 넣어서 그걸로 한 끼를 해결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릭 요거트 자체가 한 입 먹게 되면 꾸덕꾸덕하고 씹기도 힘들고 그리고 텁텁한 느낌이 입안에 남잖아요. 입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식욕이 터졌을 때는 그릭 요거트 한 3숟갈 퍼놓고 그걸로 잠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 생활 습관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운동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오로지 운동이라는 범주 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헬스장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헬스장이라는 공간 자체에 적응하기가 숙제였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10분 정도 러닝을 뛰고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가서 러닝을 뛰다 보니까 15분 정도 뛸 수 있게 되고 15분 정도 뛰다 보니 20분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고 20분 정도 뛰다 보니 30분 뛰는 게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뛰진 않더라도 경보를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는데 인터벌로 러닝을 하게 되면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시간을 재는 게 어렵잖아요. 걸그룹 노동요를 1.25배 정도 속도로 해놓고 노래 그 한 곡 동안 뛰고 한 곡 동안 걸어요. 가끔은 그 뛰고 싶은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거 뛸만 나는데 하는 몇몇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올 때 뛰고 그 노래가 아닐 때는 걷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노래는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이거 진짜 최고고요. 안티프레자일, 이거 진짜 최고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즐기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기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하체와 상체를 나눠서 하긴 했습니다. 운동 부분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20분 정도만 인터벌 러닝을 해라. 그리고 인터벌 러닝을 할 때는 노동요, 걸그룹 노동요를 1.25배로 해라. 인터벌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할 것. 근력 운동이 없으면 여러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 계속해서 뭔가 고강도의 운동을 심어줘야 내 몸이 이 친구가 지금 웬만한 칼로리로는 버틸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고 사는구나. 몸속에 있는 지방이라도 끌었어야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계속해서 고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분씩 할 거면 노래 한 곡마다 걷고 뛰고를 반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과 걷는 운동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맞춰서 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 1시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 하루 평균 운동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운동으로 치지 않았어요. 왜냐? 걷는 걸 생활 습관화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걷는 게 제 다이어트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에 살 때는 동성로에서 동대구역까지 걸으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 저는 그 거리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생활 습관으로 지켰었던 게 뭐냐면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했어요.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했어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현혹되고 배달 음식이 현혹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것들은 먹긴 하지만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 거라면 시켜 먹었겠지만 음식하는 게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고 싶은 거라면 무조건 해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몸 일상 자체의 패턴을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한테 상당히 각박해요. 이 세상이 살이 찐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 살이 안 쪘었던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살이 쪄보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살이 쪘을 때 들었던 가장 막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요새 사는 게 좀 편한가 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밥 먹는데 그만 먹어, 너 살쪄, 이런 이야기도 좀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만한, 인격적으로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듣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찐 사람한테 각박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살이 쪄 보니까,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살찐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살이 빼고 있는 게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에 비만인 몸이 안 좋은 영향이 생겨서 살을 빼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체중을 계속 감량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늘 신경을 써야 해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체중 변화가 또 발생하면 저는 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바로 가야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조금 더 식단이나 다이어트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메일이랑 그 인스타 주소를 늘 설명란에다가 적어두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이 늘 먼저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